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45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경 작가고요. 박지훈 변호사, 홍상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2017년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내일은 또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브죠, 이브. 예. 네. 근데 요즘 말이죠. 몇 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거리에 그 캐럴이라 그러죠. 네. 예전 한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밖에 나기만 하면 시끄럽게 울렸던 것 같아요. 요즘은 전혀 저작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틀 수가 없게 돼 있는지 캐럴 듣기가 너무 힘들죠. 경기도 별로 좋지 않고. 예. 그런 것도 있고 다들 요즘 개인이 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니까 그렇죠. 굳이 밖에서 안 들어도 되고. 이런 상황도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그 캐롤 때문에 예. 사실 신경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예. 왜냐하면 동네 골목 상권들이 하도 죽어서 예. 좀 그 가면은 뭐 징글벨 이런 것도 있고 뭐 번쩍번쩍하는 것도 그렇죠, 그래야 그렇죠. 되는데 동네에 그게 싹 사라진 거예요. 몇 년 동안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요. 동네에 반짝이도 달고 캐롤도 좀 틀어라 이렇게 해서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좀 내게. 제가 보기에는 경기가 나빠서 그래요. 아, 예. 아무도 그 돈을 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시거든요. 상관없죠. 아니, 가만히 계세요. 사람 부르라고 말도 못하게. 정식 소개할 때까지 가만히 좀 이렇게 또 찬스다 싶었는데. 계시고요. 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떠드는 시간이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나름대로 분위기를 좀 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가 라디오 스튜디오 부스 안에 들어와 있고요. 넥타이도 우리가 조금 좀 빨간색 이렇게 보타이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 손님도 오늘 네. 방금 목소리가 잠깐 나갔죠. 네. 누군지 모르는 아저씨 목소리였는데 이분도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분입니다. 그렇군요. 성남에서는 네. 왜냐하면 성남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네. 예. 성남에서 빨간 옷을 입고 달려온 산타클로스 같은 분, 네. 둘리 아빠 고길동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사이다 시장. 이렇게 하면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렇습니다. 자, 시사 안드로메다가 지자체장 특집을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 손님이 바로 이분입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말해도 되는 거예요? 말해도 됩니다. 네. 봉이 풀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뭐 소개를 너무 거하게 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이 시사 안드로메다가 TV로 처음에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선 특집, 안드로메다. 대선 안드로메다. 네. 대선 때 잠깐 하는 스페셜이었는데 그렇죠. YTN 사장님 이하 간부들 노조원까지 다들 좋아해갖고 노조에서 이거는- 특히 좋아한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방송은 그냥 날리면 안 된다. 그래서 라디오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선 안드로메다가 첫 번째 주자가 첫 번째 그렇죠. 출연자가 이재명 이재명 시장이죠. 시장이죠. 우주네 우주. 와, 이거 무중력 봐. 상태. 이재명 후보님 무중력 어디 상태에서. 있습니까? 여기 오셨네 여기. 싸움닭이라고 들렸는데. 그 말로만 듣던 싸움닭. 종북시장이라는 공격도 예전에 빨갱이 받으셨듯이 시장이란 얘기를 저는 북한의 이 3대 세습 체제라든지 이 인권을 침해하는 독재적 체제라든지 저는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최근에 헌재에서 성남의 특별법이 합헌이 났잖아요. 이런 곤란한데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비범죄 죄 기사건이 되는데 아쉽네. 아이, 진짜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했나. 그때 이제 대선 후보로 그때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아 그랬어요? 아니, 가보니까 너무 어설프더라고. 이게 처음이어서 그랬겠지만. 네. 근데 이렇게 대성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첫 출연자가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정말이에요. 너무 자화자찬을 아니, 하는데. 정말입니다. 농담했더니 진짜로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라디오가 나쁜 사람 되잖아요. 있게끔 한 굉장히 공로자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이고. 물론 뭐 우리는 잘 되고 시장님은 이제 후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자체 특집 한다면 무조건 이 시장님 먼저 모셔야 되겠다. 1번으로 모셔야 1번으로. 그렇군요. 항상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통 뭐 섭외 안 되니까 막 부르기만 하면 나오는 저를 선택. 아닙니다. 힘들었어요 이번에. 뭐 박원 네. 시장 저 다음에 박원순 나옵니다. 뒤
뒤입니다. 다 뒤에 있어요. 예. 다 뒤에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그때 만나고 나서 지금 한 6개월 이상 된 것 같죠? 그럼요. 네, 지난 그렇죠. 3월이었으니까요. 네. 3월 달이요. 아, 오래됐네요. 근데 그때보다 오히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이 카메라 마사지 덕인지 예능에도 나가시고 하니까. 네. 아, 내가 솔직히 자백을 하면 방송에 나간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리 스타일을 신경 쓰게 그렇죠. 되고 제가 원래 흰색 와이셔츠 외에는 안 입었는데 네. 와이셔츠 색깔도 좀 바뀌고 머리 스타일도 좀 신경 신경 쓰고. 쓰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제가 어디 한번 잡지에서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그 패션 잡지 같아요. 네. 무슨 화보를 찍었더라고. 저도 봤어요. 멋있어요. 옷하고 막 신발하고 계속 바꿔가면서. 블랙 앤 화이트로 찍으신 거는 예. 거의 포즈가 네. 모델 포즈죠. 네. 아, 그거 실패작이라 그래요. 그래요? 이제 그 보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우리 지지자들이 네. 이게 뭐냐 가도 넘어갔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지지자들 중 혹시 시장님 뭐 TV 나오고 화보 찍고 하다가 연예인병 걸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십니까? 있어요. 근데 그 진짜 같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혹시 방송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채널을 돌려서 나를 찾는 경우도 있고 혹시 검색어 연예인 안에 올라오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검색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중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하루에 포털에 이름 몇 번 써봅니까? 본인의 이름. 이재명. 그런 거 물어보면 어떡해요. 아니 그런 거 기존에 이제 정청래 의원 이런 분들이 매번 한다고 얘기하고 갔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한다고 본인도 그러던데. 제 이름 검색 많이 하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건 연예인병하고 좀 관계가 그렇죠. 있는데 네. 그건 이제 뉴스 혹시나 까는 거 없나 또는 뭐 교정해야 되니까 신속. 그렇죠. 사실 며칠 전에 또 그런 게 있긴 했어요. 그저께 뭐 화장실에 앉아가 검색을 하고 있는데 탁 또 제 이름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잘못된 정보 이런 거. 잘못된 정보. 그래서 바로 그럴 때 바로 바꿔야 되니까. 네, 네, 네. 저는 요즘에 제 이름을 검색하기 겁나가지고.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출연하신 예능이 있잖아요. 네. 그게 또 재방 상방이 굉장히 많이 되게 들어요. 재방송이 재밌어, 많아요. 그렇죠? 네. 케이블 채널에서. 네, 근데 그죠? 본인이 어떻게 출연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결정을 하셨을 텐데 출연 이제 다 끝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후회합니까? 아니면 잘했다는 결정을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아주 잘한 결론이 됐고요. 시작할 때는 정말 공포였습니다. 공포. 제가 석 달 동안 안 한다고 도망 다녔거든요. 예.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죽기 아니면 아무렇지 이게 아니겠냐 했는데 사실 그 방송 초기에는 대단히 이미지가 나빴죠. 비난도 엄청 많이 들었고 딱 경상도 꼴통 할배, 네? 한남 뭐 그 가부장 이런 느낌을 가져서 안 그래도 그 미워 죽겠는데 저 봐라 어? 저 하는 짓이 저러지 않냐 막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 횟수가 좀 거듭되면서 사람이 저 나쁜 놈은 아닌 것 같네 뭐 이런 생각으로 공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방송이 보통 대본 연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혀 연출 없어요. 없었어요. 그대로 같아요. 아, 이거는 네, 완전. 진짜. 집안이 그대로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김혜경 여사님이 더 인기가 많았죠. 그러니까. 제가 그게 지금도 생각하면 할수록 좀 억울한 측면인데 이 사람의 그 소위 빅픽처에 제가 걸려든 느낌이 든 거예요. 지금 요즘은 사실은 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제가 집안 뭐 살림에 그 역할을 부여받고 있죠. 안 하면 뭐 이상하게 느껴지니까. 그전에는 제가 엄청나게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나가서 제3자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으로 저를 보니까 네. 야, 이제 너무하네 싶더라고요. 이 작가한테 꼭 권하고 싶은 게 옆 동네 사람이거든요. 네. 아주 위험합니다. 아마 들여다보면 아마 황당할 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 그 프로 못 보게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그 프로 보니까 아파트 명의 이전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뭐 변호사님이 있어서 잘 알잖아요. 제가 도장을 마저 찍어서 주면 문서 위조. 네. 그죠. 거기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감증명, 네. 무인증명 네. 다 해가지고 막 도장 찍어 낼 수 있는 상태에다가 등기에 필요한 비용 1,378만 원 통장 인감 다 합쳐서 딱 줬는데 일종의 쇼당을 친 거 아니겠어요? 네. 쇼당이라는. 네. 저는 할 거 다 했는데 등기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아까워가지고. 아니 그걸 보고 제 개인적인 심정은 와 이재명 씨는 정말 머리 좋다. 저렇게 하면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부러 딱 하신 거죠 그렇게. 이게 이동형 작가의 문제예요. 저는 해주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그걸 해주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 도장을 3개 찍는 게 법률상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벤트로 안 알리고 몰래 도장을 3개 찍으면 그게 문서 위조에 해당되죠. 위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누가 이벤트 한다고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고 물고 들어질까 봐 그게 무서워서
결국은 이제 완벽한 상태로 줬는데 다 챙겨 갔더라고요. 근데 서류도 없어졌어요. 제가 찾으니까 예. 없어. 도로 가져올 수도 없게 어디 아주 깊은 곳에 숨겨버렸더라고요. 이미 뭐 권리는 넘어간 거죠. 네. 그 삼식이라는 별명은 뭐예요? 아이고 참, 그게 정말 억울한 건데. 아니 하루에 3끼 먹는 사람은 삼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원래 안 먹고 다니는 사람을 영식님이라고 네. 하고 한 끼 먹는 사람을 일식시 그리고 2끼 먹는 사람은 두식이 3끼 먹으면 삼식이 새끼. 집에서 새끼를 다 밤에 챙겨 먹는다. 간식 먹으면 갓나이 새끼 뭐 이렇게 자주 간식을 먹으면 종갓나 새끼 이런 얘기했어요. 했는데 제가 삼식이라고 지금 몰린 거잖아요. 아니실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시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를 삼식이로 몰아가지고 본인의 그 음식 솜씨를 사실상 자랑을 하더니 네. 요새는 빅픽처. 요새는 딴 데 알려주지 마세요. 요리책 쓰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이 진짜 너무하네. 그래서 그래요. 자, 우리 내년 2018년 12월 23일쯤 과연 우리 이 시장님 어디 있을까? 성남에 그대로 있을지, 수원에 도청으로 갈지, 아니면 여의도로 갈지. 글쎄요. 예. 여의도로 갈 가능성은 제로고요. 예. 네, 그건 제로고. 혹시 뭐 술 먹으러 갈지 모르겠는데. 근데 성남에 있을 가능성이 꽤 있죠. 뭐 수원? 뭐 상징적인 표현되면 그럴 텐데 네. 뭐 알 수 없죠. 네네네. 이게 제가 성남 시민이잖아요. 예. 그거는 뭐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거기 알겠습니다. 집에서 막 한숨 쉬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있을지도 모르죠. 다 안 된 다음에. 예. 사실은 질문지 짜면서 저희가 그 공보팀에서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네. 지난 얘기하지 마라.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공보팀 무시하고 하세요 그냥. 네. 아, 카운터파트인데. 아니야. 네. 청취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 질문하세요. 그렇구나. 이미 트위터를 통해서 뭐 입장은 밝히셨는데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를 포기하겠다 발언을 하면서 좀 문제를 일으켰었어요. 네. 어떠셨어요? 내심 뭐 이 얘기를 아니 뭐 저야 저는 그분이 왜 그런지 대충 이해는 하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수도권 규제 철폐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었는데 관심을 끌기 위해서 네. 경기도를 포기하겠다 이런 걸 이제 일종 티저 광고 뭐 이런 기법으로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뭘 또 관심을 끌려고 그러시는구나. 뭐 푸시업도 하고 막 그러시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면 든 생각이 이 농담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이게 도지사는 도의 관리인으로 모습이잖아요. 도민들. 그러니까 집주인 눈이 10%인데 그 모습이 일하다가 내가 이 집을 포기하겠습니다. 너그 집 포기하겠다 이러니까. 그렇죠. 내가 이 집을 포기하겠습니다. 지 것도 아니면서. 네. 황당하잖아요. 네. 그리고 농담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이건 주권에 관한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적을 하나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한번 드렸던 거죠. 수도권 규제 철폐든 뭐 제 식으로 말하면 규제 합리화든 뭐 합리적 조정이든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얘기를 하면 되지. 뜬금없이 좀 통합 얘기를 하고 통합 얘기를 하기 위해서 포기 얘기를 하고 좀 오버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고 또 한 6개월, 7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문정부의 7개월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열심히 잘하고 있죠. 네. 뭐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없죠. 네. 또 똑같은 일도 다른 시각에서 보면 불만일 수밖에 없는 게 또 세상사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면 순실이처럼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나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잘해보려고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나름의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문정부가 이제 적폐청산을 이제 기울이고 있는데 반대로 야당에서는 정치보복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뭐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걸로 도둑은 원래 잡아가지고 뿌린 대로 거두게 저지른 만큼 처벌되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당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 잡지 마라고 할 수는 없고 그걸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죠. 정치 보복이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소위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죄진 사람 죄 찾아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여서 그거는 뭐 어떤 이유로도 네. 저는 언제든지 우리 사회 공동체가 있는 한은 계속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해야 된다. 아니 제일 큰 원칙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사는데 규칙을 정해놨는데 규칙 중에서도 어기면 처벌하는 규칙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규칙을 어기고 이익을 보거나
심지어 치부를 하거나 이런 게 다 사실상 용인되고 있죠. 그리고 힘 세면 더 봐줘요 또. 예. 힘없는 도둑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훔치면 바로 감옥 보내는데 그게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예. 그것도 편을 먹어가지고 정치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엄청나게 훔치면 웬만하면 용서되죠. 화해, 화합, 통합의 이름으로. 그렇죠. 근데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네. 적폐청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트위터에 적폐의 핵심 MB 신속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올리셨어요. 시장님께서. 네. 다스 BBK 고발 2주가 넘었는데 네. 아직 검찰에서는 수사 착수 안 하고 있는 점을 꼬집으셨거든요. 네. MB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원래 이제 도둑을 잡으면 이제 도둑 한 명 한 명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소굴을 틀어야 되거든요. 도둑 소굴을 틀어야 되잖아요. 그죠? 본거지를 없애야 되는데 박근혜가 소위 예. 박근혜 정부의 그 도둑 소굴의 대마왕이었다고 하면 저는 MB 정부 그 5년 기간 동안에 그 엄청난 예를 들면 자원외교, 예산 낭비, 그다음에 뭐 엄청 많잖아요. 특히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직접 문제 제기했던 뭐 세상에 안보 노래하는 사람들이 활주로 각도 틀어가지고 이렇게 건축허가 내주고 이런 것들 보고 이거 한 번은 언젠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 특히 뭐 선거 관련 장난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국헌문란 행위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다스, BBK 이 문제는 공소시효도 뭐 한 2달밖에 안 남았다는데 빨리빨리 수사해가지고 예. 처벌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피해자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지난번에 저희 라디오에요. 전해철 의원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 숨기지 않더라고요. 네. 생각이 있다 경기도지사 경선 나갈 생각이 있고 제가 질문을 당내 경선은 모르겠지만은 일반 국민투표 ARS나 이런 거 하면 당연히 이 시장이 앞서지 않냐. 인지도. 아니라고. 뭐 이래 뭐 인지도도 극복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뭐. 경기도 지금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선보다 예선이 어려울 것이다. 근데 저는 그런 일반적 예측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현재 상태를 두고 야권은 분열되어 나올 거다. 그리고 현재 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높으니까 뭐 따놓은 당상 아니냐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적 경험을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인간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가치와 이념을 중시하는 이 진보 맨날 그 분열하는 이 진보들도 선거 때가 되면요. 네. 약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일화, 연대, 통합합니다. 계속 했잖아요. 네, 또.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익이라면 그야말로 심하게 얘기하면 집안도 팔아먹을, 응? 부모도 버릴 뭐 그런 그야말로 특히 가짜 부패 보수들, 가짜 보수들. 네. 이 세력들은 분열 때문에 이익을 잃게 된다. 연대하면 이익이 생긴다고 하면 연대 안 할 이유가 없어요. 100% 합니다. 네, 그럼요. 근데 이 가치와 이념을 중시하는 진보도 선거에 임해서 이기기 위해서 단결하는데 보수 진영이 현재 상태로 분열 상태로 선거를 치른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이미 국민의당 뭐 바른정당 통합 얘기들 진행되고 있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저는요. 통합될 가능성도 많고 통합이 안 되면 연합공천이든지 이렇게 할 테고요. 그것도 안 되면 후보 단일화합니다. 그러니까 낙관할 일은 아니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국면이 다음까지 계속 갈 거다. 6개월 후까지 갈 거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청계광장의 첫 집회가 있던 10월 29일 네. 하고 한 달이 지난 11월, 12월 초 상황이 어땠는지 보십시오. 한두 달 사이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닥에서 네. 완전히 바뀌었죠. 네. 정치란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국민들이 권력을 보고 좀 건방지네. 좀 자제시켜야 되겠는데 나는 느낌이 드는 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순식간에. 작년 총선 때 봤잖아요. 새누리당이 압승할 거라고 180석이냐 200석이냐 막 그거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실제 여론조사도 그때 보면 선거의 막바지까지 그랬어요. 종편에서 저 종편 나갔지만 평론가들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요. 다 엉뚱한 소리 한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그 사이에 돌아섰는데 네. 숨기고 있었다기보다는 돌아섰다고 보거든요. 네. 소위 그 도장 들고 막 도망가고 옥새나루. 그런 거 막 싸우고 진박 간별사 나오고 뭐 진박이냐 뭐 친박이냐 뭐 이걸 보고 국민들이 야 저기는 권력을 주면 안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예선보다 본선이 어려울 거다. 그 얘기. 즉 예선만 통과하면 당연히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당연히 1대1 구도가 될 거라고 보고 준비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우리 홍상희 기자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뭐 무상교복 특히 중학교는 뭐 성남시에서 이미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고요. 고등학교로 확대로 나섰는데 이게 계속되는 시의회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최초라는 타이틀을 다른 곳에 뺏겨버리고 났습니다. 네. 시의회는 그런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선 저는 뭐 최초로 하느냐 별로 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원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드는 게 제 취미 활동인데 제가 시작한 작은 일들이 시작돼서 그게 뭐 나비에 날개듯이 폭풍을 만들듯이 다른 데서 확산되면 좋은 거죠. 제가 정치를 성남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성남에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수단인데 도구인데 이런 시도 때문에 이게 시끄러워져 가지고 만약에 우리 야당 의원들이 그래 그걸 통과시켜주면 아무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예. 다른 데 확산도 안 됐을 텐데 막 막아주고 지금 6번씩 부결하고 막 1년 내내 싸우고 농성하고 막 공개해서 막 말썽나고 이러니까 다른 데서 그걸 보고 우리도 해야 되겠네.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시장들이 막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른 시는. 그래서 저는 뭐 성과라고 보고요. 최초 타이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제가 한 거 다 알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리고 또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직 몰라요. 신학기가 돼봐야 알지. 네네. 알겠습니다. 요것도 어쨌든 복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관련돼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정부에서 이제 하려고 했죠. 그 아동수당. 네네네. 그 전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10만 원씩 매월 주는 거. 만 5세였나요? 뭐 이렇게 5세까지. 5세까지. 5세 끝날 때까지. 그런데 이걸 야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10% 고소득층을 제외했거든요. 네, 소득 90%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10%에 들어가서 못 받게 생겨서 그렇게 질문 드린 건 아닙니다. 이동영 작가가 그 10%에 해당해요. 제가 애가 2명 있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아동수당 못 봤습니다. 예. 이게 정말 황당무계한 일인데요. 네. 그 소위 상위 10%를 골라내기 위해서 골라내는 비용이 900억 든대요. 행정비용. 행정비용. 골라내야 돼, 골라내. 그 900억이 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됐죠. 또 한 가지는 역차별이 발생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여기 해당될 가능성이 많은데. 많죠. 예. 혼자 버는 사람보다 맞벌이 하는 사람이 더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맞벌이 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맞벌이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 이게 하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건 부모가 받는 게 아니라 자식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태어날 때 보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가 돈이 좀 많아서 난 못 받아. 이거 말이 안 되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혜택에서 배제하면 사실 재산 많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왜 또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세금도 많이 이미 내는데. 한번 낼 때 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더 많이 내잖아요. 근데 똑같은 혜택은 안 주고 혜택을 박탈한다? 이것도 사실은 도구마입니다. 그리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 아동수당은 원래 기본소득 개념으로 도입하려고 했던 거죠. 차별하지 말고 모두에게 똑같이. 그런데 이거를 굳이 5%를 깎든 10%를 깎아가지고 그냥 선별복지 형태를 만들고 싶었던 그 정략. 이것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역차별 발생하고 열심히 일하는 부부 훨씬 더 억울하고 사회적 정의에 반하고 세금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불이익이 있고 이런 잘못된 정책하는 건데요. 이런 것도 하나의 적폐입니다.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도 저기 10%가 보수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지도 좀 잃은 게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잃겠죠. 잃겠고 저는 이런 과정들 통해서요. 지지를 잃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제가 성남에서 아까 교복 얘기 말씀하셨는데 교복을 안 하면 표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동네에서 막 떠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못하겠어 그렇다고. 제가 이름도 쓰죠. 이런 시의원 저런 시의원 누구 또 지역구까지 표시해가지고 이름 지역구 소속감 표시해가지고 SNS에 올리고 하는 이유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말처럼 행정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은 야당이 그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 관성이 이번에도 작용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악습이죠. 악습. 이게 제가 성남에서 청년 배당을 이제 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 지급하는 건데요. 이걸 선별복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내라. 잘 사는 사람. 그래서 아니 청년 본인이 잘 삽니까? 왜 부모가 잘 산다고 반드시 청년이 잘 산다라는 것도 사실은 도구마거든요. 그거는 삼성 재벌 같은 데나 해당되는 거지. 원래 합리적인 사회는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아요. 그렇죠. 독립된 인격체인데 왜 부모 재산 때문에 자식이 피해를 봅니까? 근데 이게 사고도 잘못된 거고 100명을 그럼 골라냈다. 어찌 뭐 조사해가지고 100명 골라내니까요. 그거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1억. 네. 그거 골라내려고 그러면요. 1년에 막 몇만 명 놓고 막 맨날 고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지난번 보면 시의회에서 어쨌든 고성을 이 시장이 하는 모습도 왔었고 또 네네. 탄핵 국면에서 뭐 사이다 발언 이런 걸로 인기를 또 끌기도 했는데 요즘 들어서 많이 유해졌다. 다른 말로 전투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거 의도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이런 아주 아픈 질문을. 제가 그런 얘기 한 일 있어요. 우리 이제 언론에 계신 분들이 가끔 물어보는 건데, 왜 자꾸 이렇게 튑니까? 그래서 제가 대선 경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제가 저기 변방에 있는 벼룩인데, 네? 이 벼룩이 그럼 튀어야 눈에라도 띄지. 그냥 튀면 또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좀 이상한 자세로 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 벼룩이 점점 커서 이런 강아지도 되고, 그죠? 네. 돼지도 되고. 뭐 소도 되고 그러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소가 된 다음에도 계속 벼룩처럼 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친 소지. 그래서 미친 소가 되지는 않을 거다 내가. 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제는 책임이 좀 많이 커지잖아요. 그 책임에 걸맞게 조금씩은 좀 바꿀 필요도 있죠. 항상 그 의문점은 있어요. 저는 조금은 이해는 하지만 사실 저기 성남시가 이 돈이 다 어디 나오나 이런 의문도 사실 복지 부분에서 또 교부금 받기도 어렵잖아요, 정부에서. 근데 빚도 또 다 청산했다고 그러고 저희도 그 홍보를 보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돈 많아요, 성남시 많잖아요. 이게 문제. 하나밖에 몰라, 하나밖에. 이게 이제 성남 시민들이나 성남시 자체는 부자가 맞아요. 근데 성남시 정부 예산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게 정말 억울한 건데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정부 교부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필요한 돈이 성남은 자체 조달되는 게 워낙 많으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줘요. 불교부 단체.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아예. 근데 다른 대부분 자치단체는 시민들이 세금을 적게 내니까 부족하잖아요. 받죠. 그걸 다 정부에서 대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쓰는 성남시가 더 적어요. 1인당 세금을 따지면. 그런데 왜 성남은 이게 가능하냐. 다른 자치단체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요. 정부가 하지 말라면 못해요. 통제를 받고. 통제받죠. 근데 우리는 박근혜가 하지 말라 그러고 막 수사하고 막 압수수색하고 막 소송하고 이래도 그냥 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돈은 아껴서 쓰면은 정부가 도로 가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원해 준 거니까 계속 아끼잖아요. 내년부터는 덜 필요하구나 그래서 지원금이 깎입니다. 보도블록 말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필요 비용을 채워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끼면 비용이 덜 필요한 걸로 보고 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치단체는 잘 써야 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돈의 성격이 다른 거죠. 그렇죠. 쓰는 돈은 똑같은데 돈 뭐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잘하는 정부 지원을 받는 데는 꼬리가 붙어가지고 그 돈을 자율적으로 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끼면은 교복도 해주고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도 해주고 뭐 예를 들면 뭐 청지마당도 해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자치단체는 그걸 하면 내년부터 깎여. 그러니까 지금 자치분권이 화두잖아요. 개헌도 자치분권 개헌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자치단체들이 권한이 높아지면요. 똑같은 돈을 훨씬 효율적으로 씁니다. 제가 가로등 예산도 깎은 사람이에요. 가로등 유지보수 예산도 깎았는데 성남에 가로등 아무 문제 없죠. 예, 좋습니다. 25%를 제가 일괄 삭감을 했거든요. 3년째 삭감해놨는데 가로등 유지보수 예산이 4분의 1을 깎았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인상을 쓰니까 가로등이 고장이 안 나더라니까. 고장을 자제하더라고요. 그게 헛돈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껴 쓴 거죠. 고장나면 고치고. 딴 데는 글을 막 쓰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던 거죠. 저 자신조차도. 워낙 이제 또 제가 포퓰리즘 좋아하잖아요. 표를 아니야, 포퓰리스트야. 표를 얻기 위해서 예산을 아껴가지고 수민들이 원하는 걸 막 해주잖아요. 포퓰리즘 좋은 거잖아.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이제 또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아끼는 거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재원을 그걸로 마련해 본 거죠. 가로등 예산을 보니까 약간 저지가 있어 보여서 확 깎아봤는데 그 25% 삭감한 금액이 얼마냐면요. 80억입니다. 그것만. 그 영역에서만 매년. 그거 가지고 교복해주고 뭐 산후조립해주고 남아요.
그러면. 압박질문에서 괜히 이상한 거 질문해가지고 자기 또 자랑하게 자랑을. 제가 원래 이게 자랑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랑하신 와중에 네, 제가 네. 핵심을 짚었는데 네. 나는 포퓰리스트다 하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진짜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요. 네. 포퓰리즘은 엘리트주의 반대말이잖아요. 네. 네. 소수가 똑똑한 사람이 대중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대중들의 뜻이 존중되는 정치 시스템을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포퓰리즘이란 말은요, 그 원어로는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근데 한국 정치판에서는 나쁘게 쓰이죠. 반대로 나쁘게 쓰이지. 그렇죠. 이게 어떤 거냐면 부모한테 잘하는 게 정의잖아요. 네. 그런데 온 동네가 다 불효자들이야, 예를 들면. 근데 그중에 효자가 한 명 있어요. 그럴 때 불효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왜 부모한테 막 버릇 나빠지게 왜 그리 잘해?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시민이 맡긴 권력이나 예산을 지들 마음대로 지배하듯이 써왔는데 그중에서 누군가가 그 권한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잘 쓰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 너 표 얻으려고 그러지. 너 인기 얻으려고 그러지. 이렇게 욕을 했는데 이게 원래 인기를 얻고 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이 간접 민주주의예요. 그게 포퓰리즘인데 원래는 좋은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쁜 뜻으로 저는 그렇죠. 바뀌어버린 거지. 되게 슬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그러는 거 너무 포퓰리즘 맞습니다. 내가 포퓰리스트지. 내가 세금 더 걷었습니까? 빚을 냈습니까? 있는 예산 아껴서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대의민주주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변호사님 반박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는 공개적으로 진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퓰리스트를 지향한다. 알겠습니다. 그게 뭐 나빠? 네.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 시장 하면 또 떠오르는 게 SNS입니다. 자동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그렇죠. 그래서 SNS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뭐 이 자리도 있고 이런 유명세도 얻을 테고 이런 인기도 얻기도 한데 또 SNS라는 게 또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뭐 대선 특히 경선 때는 이걸로 손해를 좀 봤다라는 또 지적도. 나 솔직히 얘기하는데 예리한 칼은 흉기가 될 수도 있고요. 잘못 쓰면 자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유용하게 쓸 수도 있죠. SNS는 저에 관한 정보를 제가 전달하는 유용한 수단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픈 추억을 건드려가지고 예, 대선 때는 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압니다. 예. 다들 그 뽕 한 사발씩 취하더라고요. 청구하면 또 그래 보니까. 선거 때문에. 네, 선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혹시 진짜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오버하고 다른 사람들도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그럼요. 뭐 결국 그게 정치인들이 다른 사람한테 반감을 사면 그 결국 자기 손해죠. 그래서 제가 지나고 나 보니까 정말 뽕이 취해가지고 조금 오버를. 네,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제가 않은데. 제일 많이 배운 거예요. 이번 그 경선 과정에서 제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거. 이 진짜구나. 빈말이 아니고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근데 그때 당시에 김어준 총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말렸는데 아직 안 되더라고. 근데 기분 나쁘더라고. 이 인간들이 편들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셨구나. 그래요. 요즘도 SNS에서 뭐 나도 친문이다 뭐 이런 글도 네, 화제가 되고 많이 있는데 하시죠. 나는 근데 이게 너 왜 화제가 되는지 모르겠어. 당연히 민주당 당원이고. 문재인 정권이 잘 돼야 돼. 이게 만약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당권을 가진 당내 주자면 친문 반문할 수 있어요. 예. 왜냐면 입장이 다르니까. 그렇죠. 경쟁하는 관계니까. 근데 이미 이분은 대통령이 돼서요. 대통령인데. 민주당이 낸 대통령이고 국가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경쟁을 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잘 되게 도와줘야 돼요. 또 그분 또는 그분이 만든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또는 민주당이 만든 민주당 정권이 성공을 해야 그렇죠. 국가도 좋아지고 당원인 우리도 좋아지고 예. 함께 경쟁해서 같이 만든 우리도 좋고 또 우리의 정치적 미래도 있는 거잖아요. 이기적으로 따지면. 네.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해야 우리도 길이 있지. 거기서 폭망했는데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친문이니 비문이니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미 어불성설이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될 그냥 우리가 도와주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죠. 뭐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존재인데 굳이 자꾸 친문이냐 아니냐 그러길래 다 친문이지. 내가 민주당 당원이고 함께 경선을 통해서 또 열심히 도와서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같이 만든 대통령인데 그 내가 친문이 지금 반문하리요. 그 자해행위 할까 내가 그러면 이런 뜻으로 한 말인데 그만 딱 떼가지고. 네. 원래 싸움 붙여가지고 싸움하는 거 보면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를 이제 반문 아니면 뭐
친문 아닌 뭐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느덧 뭐 얘기 나오다 보니까 시장님 자랑을 쭉 듣다 보니까 이럴지 모르죠. 약속한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 혹시 듣고 싶은 곡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너무 힘들고 그래서요.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곡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하이의 한숨. 그런 젊은 층의 노래도 아세요? 아니 제가 좀 찾아봤죠. 그래서 한숨이라는 노래. 그 샤이니. 샤이니. 종원 종현이죠. 또 이 친구가 일찍 떠났죠, 그죠? 떠나서 그 가사가 너무 애달봐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얘기 같아서 특히 젊은 세대들 얘기 같아서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하의 한숨 이재명 시장이 요청하신 곡을 들으면서 저희도 인사를 하겠습니다. 라디오 버전은 여기서 끝이 나고요. 이어지는 팟캐스트 버전이 있으니까 듣고 싶은 분은 팟캐스트 버전으로 따라오시고 이재명 시장님하고 50분 약속을 했습니다만 저의 직권으로 한 10여 분 더 있게끔 하겠으니까 지 마음대로예요. 지 마음대로. 10여 분만 다 할 테니까 팟캐스트 버전 10여 분 이 시장 앞에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목소리 더 듣고 싶은 분들은 팟캐스트 버전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노래 들으면서 토요일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